안녕하세요, 신강현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할 때 세금 감면 혜택 줄어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전 영상에서 청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더라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세금 감면을 해주는데 2026년부터는 감면 혜택이 25%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올해 서둘러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특히 업종을 뭘로 해야 될지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주세요. 얼마 전에 상담 도와드렸던 사례 살짝만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이었고요. 만 34세 이하인 청년분이셨습니다.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는데요. 샌드위치 가게 운영은 음식점업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음식점업은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에요. 근데 우리 샌드위치 먹을 때 샌드위치만 먹나요? 뭐랑 같이 먹죠? 커피 같이 마시잖아요. 우리 보통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 하면 카페 많이 가죠? 근데 카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속합니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샌드위치는 감면 대상 업종이고 커피는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신 분도 이게 고민이었던 거죠. 이에 대한 답은 한 가지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상황에 맞는 사업자 등록 및 절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 봐야 해요. 샌드위치와 커피 매출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더 나아가 샌드위치와 커피의 순수익, 마진이라고 하죠. 근거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샌드위치 매출과 커피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아무래도 커피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이 가게는 샌드위치가 메인이 아니라 커피가 메인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럼 이 가게는 샌드위치 전문이 아니라 사실 카페인데 그냥 샌드위치를 같이 파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창업 세액 감면 적용받을 때 문제가 되겠죠. 카페는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분은 나름대로 오픈 이벤트도 준비하고 계셨고 커피와 샌드위치 판매 전략도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기획들에서는 절세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가지 컨셉만 공유 드릴게요. 창업 세액 감면을 계산할 때는 어떤 업종에서 얼만큼의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사례에 샌드위치 가게를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고 올해 발생한 총 이익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료가 나가고 있고요. 이 중 샌드위치를 판매해서 발생한 이익이 3천만 원이고 나머지 2천만 원이 커피를 판매해서 발생한 이익이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5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624만 원이고 이 세금 중 샌드위치로 발생한 이익만큼이 50% 감면 대상이므로 각각의 이익 비율에 따라 각 이익으로 발생한 세금을 계산한 후에 감면 대상 이익에서 발생한 세금의 50%를 감면합니다. 이 구조를 잘 생각해보면 총 이익이 5천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샌드위치에서 발생한 이익이 커질수록 감면되는 금액도 커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샌드위치와 커피의 판매 가격을 설정할 때 샌드위치의 이익은 높게, 커피의 이익은 낮게 설정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예시에서 총 이익은 동일하고 샌드위치의 이익과 커피의 이익 비중이 다음과 같다면 좀 전에 예시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보다 이 예시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가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절세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같은 업종에서 큰 틀의 사업 구조는 서로 비슷하더라도 개별적인 디테일들은 가지각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 그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사례에 상담자분이 상담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줄 정말 몰랐다. 상담받지 않고 셀프로 진행했다면 놓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다. 사업자 등록, 그리고 절세 컨설팅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상에서는 개인정보나 사업상의 기밀 때문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지만 추가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절세와 사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신강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